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계엄 문건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추가로 공개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계엄에 대해서 권한은 합참 계엄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합참 계엄가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계엄 문건을 다룰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보도된 계엄 관련 문건을 합참 계엄가는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 그것이 구테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참 계엄가에서 다루어야 할 계엄이라는 것은 그런 구테타를 위한 계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군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하에 전시 상태에서는 계엄령을 발동을 하고 계엄에 준해서 모든 체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합참 계엄가에서 다루는 계엄에는 구테타라는 내용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발견된 것이 왜 기무사령부에서 기무사령관이 검토를 했냐? 이것은 명백한 구테타이기 때문에 합참 계엄과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정규 군은 원칙적으로 구테타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 군 합참 계엄과에서 다룰 수 있는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상태에서 우리가 민간인들을 통치하고 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포스팅했지만은 JTBC에서 당시에 패널로 나왔던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제가 방송에도 알려드렸지만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이동관 씨가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개념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정식적인 절차인 합참 계엄과에서 다루지 않고 기무사령관이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는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중배 패널이 상대 패널로 나와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했던 것은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참 계엄가에서 검토하는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상태에서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계엄이기 때문에 구테타하고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구테타 계획 자체를 정규 군인 합참 계엄가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엄사령관 조현천이 왜 도망을 갔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도망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결국 어떤 짓을 했습니까? 구테타를 했습니다. 합참계엄가에서는 구테타와 관련된 계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추가로 공개된 문건 자체가 구테타였기 때문에 보안사령부에 아마 보관되어 있던 전두환 군부 시절에 만들었던 소위 구테타 계획을 아마 기무사령부, 보안사령부 내에 조난되어 있던 문서를 누군가가 꺼내서 결국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조현천은 지금 도망을 간 상태죠. 자, 그렇다면은, 이동관 씨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개념 계획이었다. 단지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개념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제일 최초 단계가 개헌계획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의 꼬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그 사람이 기자 출신이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이것이 개념계획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갔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념계획 논쟁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작계 5029, 정확하게 말하면은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개념 계획 중에 하나인 작계 5029 논쟁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붙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개념계획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시 작전권이 있고 없고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저희 방송을 본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개념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작전계획은 작전 명령과 달라서 if 어떤 상황,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 근데 이 개념에서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도출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도출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자, 그럼 여기에서 이번 추가 공개된 문건에서 말하는 개념 계획이라는 것은요,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 자, 촛불혁명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평화적 시위인이 우리가 평화적으로 내버려둬서 결과를 보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자, 경찰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번 발견된 건 뭐냐면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 촛불혁명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견된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개념이라면은 촛불혁명이 위험했을 때는 계엄을 통해서 다룰 것이다. 요 정도 글이 나왔다면 그것은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어떤 부대가 어디에 어떤 루트로 간다. 이거는 작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계획을 넘어서서 작전 명령 단계까지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작전 계획과 작전 명령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전 계획은 어떻게 한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 그럼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제 작전 계획이 됩니다. 자, 만약에 촛불혁명 세력이 폭도화되면 이제 여기 이런 전제가 붙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지는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계획을 짤 때, 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하는 개념을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수립이 돼서, 오케이,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처하겠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고, 그럼 이제 계획이 기본 틀이 짜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부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작전 명령이 하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다룰 때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같은 거를 만들게 되겠죠. 근데 이번 발견되고 이번에 공개된 것은 바로 이런 세부 시행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전 계획 플러스 작전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명령화해서 각 부대로 내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명령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작전 계획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이동한다고 하는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명령까지 포함된 내용이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단을 어디로 11사단을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로 보낸다. 전라도에 무슨 맷공수 사단을 보낸다. 그런데 어떤 루트로 해서 보내겠다. 이것은 명령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자, 작전 계획을 짤 때 큰 틀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부대가 이동을 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라. 자, 수행하라.
명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건 계획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이번에 발견된 것이. 자, 우리가 이번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어제 조국 교수의 부인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아마 오늘 전 언론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관련 문건이라는 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자칫 조국 부인의 구속, 그동안 이제 조국 사건 자체가 하나의 모든 언론 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수구 세력에 의해 가지고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쏠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엄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제 조국 교수 부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서 제가 오늘 긴급하게 이 내용을 방송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합참 계엄가에서 다루는 계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계엄이다. 그것은 뭐냐면 국가가 전시사태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군에서는 국민들 속에 소위 그 적색분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참계획가에서 다루는 것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한 개념의 계엄입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은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계획입니다. 그것은 합참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점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도 이러한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합참에서 다루는 계엄이 마치도 쿠데타와 관련된 계엄까지 다루는 것처럼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령부에서 계획한 이 소위 계엄령은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면서 시도했던 쿠데타와 같은 내용이고, 또 그것은 보안사 어디에 남아있었던 당시의 쿠데타 계획서를 이번에 기무사령관 조연천이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촛불혁명, 그러니까 박근혜 그 대법원 판단 나오기 이틀 전에 시행하겠다는 하나의 쿠데타 계획을, 친위 쿠데타죠. 친위 쿠데타를 기도했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마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자꾸 혼돈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긴급하게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JTBC에서 했던 내용 두 가지 핵심 사항. 첫째, 개념 계획이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다. 이것은 개념 계획이 아니라 개념 계획을 넘어서 어떤 사단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공수부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데를 어떻게 통제하는 작전 명령까지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 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계엄 사령관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 쿠데타했던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면서 계획하고 실행했던 쿠데타, 똑같은 부서인 이름만 바뀐 계엄사령부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뒀던 쿠데타 계획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이나 어떤 추가할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거나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추가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